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글로벌 경제 리포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금요일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짐에 따라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2020년 7월 2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에 들어와서도 다우지수가 8.8%, S&P 500 지수는 9.3%, 나스닥 지수는 10.5%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끄는 요인은 9월 한 달 동안 독단적인 연준이 국채 수익률과 달러를 끌어올렸고, 이는 다시 주식가치 평가를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가 계속적으로 30선을 유지를 하면서 어제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31.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투자자들이 8월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0.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는 월가의 예측치 0.5%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죽이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할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연준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을 인상을 하고 주택시장을 죽이고 임대 비용을 낮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PCE에는 지금 주택가 임대료가 CPI만큼 큰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고 신호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수치가 이달 초 주식을 하락시킨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유사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시간 대학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판이 소비자들의 전망이 대체적으로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TQ라든지 QQQ의 지수 추종에 대한 목격인 그런 지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어제 1971선까지 내려오면서 1.73%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75선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1.51% 하락한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에 초반에 이 상승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스닥이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PC 지표가 발표되고 나름대로 이 하락적인 부분보다 이 관망적인 부분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후에 가면서 이 매도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100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어제 라이브에서 체크했던 구간이었죠. EMA 지금 200선 구간이었던 이 1900선에 대한 구간을 지금 뚫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 오차 범위 내에 딱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600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죠. 현재 EMA 200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월봉을 보더라도 EMA 60선이 있는 만선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스닥100 같은 경우도 월봉상 지금 11,000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후에 EMA 60선이 자리를 하고 있는 11,100선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 저점에 대한 지지적인 구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적인 역할, 그리고 이 브레이크적인 부분을 좀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이후에 생각하는 어떤 단기 랠리적인 부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잠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뚫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100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흐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조정적인 구간 그리고 반등적인 구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큐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TQ 차트입니다. 지금 스큐 차트가 제가 이 인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그널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스큐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고점적인 구간 이 61선까지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단기 고점의 구간도 제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TQ도 저점에 대한 구간을 지금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저점에 대한 구간이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인버스의 이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시그널이 다시 한번 밑에 하방 쪽으로 지금 꺾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랠리적인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 시그널적인 구간이 좀 더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고점에 대한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밑으로 꺾여지면서 유격적인 부분을 지금 벌려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TQ가 다시 한번 이 저점에 대한 구간을 또 한번 갱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위험 상황들을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속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속스 차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속슬 차트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70선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73달러 구간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속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아까 스큐 차트처럼 이 속스의 인버스적인 구간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으로 시그널적인 부분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더 유격을 벌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속슬도 다시 한번 또 저점에 대한 구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지금 8달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에서는 요 구간, 지금 뭐 거의 8달러 구간이죠. 이 8달러 구간을 얼마만큼 지금 속슬이 잘 견뎌주고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구간을 갱신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 8달러 구간을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조건인 정말 7달러 구간까지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봤을 때 10월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월 달에는 중간선거가 있고요. 또 이후에 가서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에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 과연 두 가지의 선거가 이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스트레스를 좀 푸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요. 다음 주 시장은 또 열리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